자, 안녕하세요. 황동명입니다. 영상을 지금 계속 찍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한 4편 찍을 거예요. 4편 찍어서 업로드 되는 건 제가 편집을 해서 따로따로 이제 올려드릴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냐 하면, 자영업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저의 이제 논리를 여러분들께 이제 설득력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뭔가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아이템을 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엄청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이템 고민하는데 시간 다 흘러가요. 맞잖아요. 뭐 치킨집을 해볼까, 피자집을 해볼까, 뭐 우리처럼 무역업을 해볼까, 뭐 인터넷 쇼핑몰을 해볼까, 뭐든 다 하는데, 저는 이제 자영업을 성공하는 가장 큰 이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다,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자영업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정에서 제일 좋은 게 뭐요라고 생각하냐면, 외국을 경험해보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외국을 경험해보는 게.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무역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입니까? 5천만 인구죠. 5천만 인구 내에서는 절대 내수 경기가 돌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세계적인 이제 우리 지표를 봤을 때 최소한 내수 인구가 1억 이상은 되어야지 내수로만 이 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간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5천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국내 내수 경기로는 절대 이제 경기가 돌 수가 없거든요. 그럼 결국은 우리나라도 70년대부터 고도 성장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수출 주도형 국가였잖아요. 그 이웃 나라 일본은 인구가 이제 1억 4천인가 아마 되는데, 일본은 내수도 탄탄하면서도 뭐 수출을 호황을 이루면서 세계 경제 대국 2위까지 올라갔단 말인 겁니다. 그리고 중국도 결국은 뭡니까? 탄탄한 이제 인구도 있지만 수출 위주로 지금 나라가 계속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내수까지 받쳐주다 보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고도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내수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수출로 먹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무역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뭐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판매하고 하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국과 상거래를 하는 게 무역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예를 들어 형 같은 경우에 아랍에미리트에 있었다고 했죠. 그러면 그 나라에 있으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 우리나라에 있는 뭐 이거 들고 와서 해보면 진짜 잘 되겠다. 맞잖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한국에서만 살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절대 못해요. 맞잖아. 형 또 제가 아까 밥 먹으면서 잠깐 얘기 들었는데, 동생분이 지금 중국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동생? 피부샵 지금 체인점 하고 있어요.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이미 피부샵 어떻습니까? 호화 상태라는 얘기예요. 근데 외국에 나가가지고 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다면서요? 북경에서? 예. 북경에서 몇 등 합니까? 북경에서 자기 말로는 최고라고. 연예인들도 온대요? 예, 연예인들. 봐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게, 왜 우리나라에 있는 컨텐츠를 그건 뭐다? 해외로 내가 수출한 거란 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컨텐츠를 외국으로 수출하고 하는 거는 솔직히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나라의 문화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경제 환경이 다르고, 특히나 언어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하는 게 생각보다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도 엄청 많이 당한단 말이에요. 맞죠? 혹시 동생분은 사기 안 당했습니까? 3-4번 당했습니다. 아, 봐요. 결국은 사기 당하고 돈을 깨먹으면서 성공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걸 뭐 막연하게 외국으로 보내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외국 생활을 하고 해외를 왕래를 하고 무역이라고 하는 걸 경험하다 보면 결국은 뭐다? 외국에 있는 컨텐츠를 우리나라로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일본 출장 몇 번 가보셨죠? 예. 일본 갈 때마다 먹는 거 어떻던가요? 엄청 좋아하죠. 저는 먹는 것도 맛있죠. 예. 그리고 이런 경우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돌아다니다가 식당 들어가잖아요. 오늘 점심을 예를 들어 뭔가 먹었어. 실패할 확률이 있다면 처음 들어가는 집이면. 맞아요. 맞잖아요. 네. 근데 일본에서는 어딜 뜨더라도 실패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요식업 하는 사람들이, 제가 제빵 배우는 사람들이, 디저트 관련하시는 분들이 다 어디로? 일본으로 다 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는 선진국에서 뭔가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국내 들고 와야지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퇴직하고 난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이 결국 하는 식당이 뻔하잖아요. 뭐 김밥 천국 아니면 뭐 치킨집 아니면 프랜차이즈예요.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프랜차이즈는 수명이 2년밖에 안 됩니다. 왜? 계약 기간이 2년이거든요. 집 근처에 있는 프랜차이즈들이 있을 거예요. A급 프랜차이즈 제외하고, 뭐 파리바게트라든지 뭐 우리 뭐 굽네 치킨이라든지 교촌 치킨이라든지 A급 프랜차이즈를 제외하고 돈 몇 억씩 들어가는 거죠. 그거 제외하고 일반적인 중소 프랜차이즈, 일반인들이 뭐 한 1억 전후의 자본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중에서 2년 이상 간판 달고 있는 곳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잡았구나. 없어요.
삼겹살집이든 뭐 족발집이든 프랜차이즈 생기면 금방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왜? 소비자들은 계속 눈높이가 올라가는데 그걸 충족시켜주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떨어지는. 그럼 결국 돈은 누가 벌까요? 그 프랜차이즈 사장이 그렇지. 본사가 버는 거예요. 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1%만 성공한다. 원자만 성공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그런데 요즘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맛집 같은 거 보시면 컨셉이 뭐냐 하면 외국에서 뭔가 온 컨셉이에요. 이런 게 있잖아요. 오늘도 저희들이 점심때 카레를 먹으러 갔어요. 예를 들어 맛집이잖아요. 예를 들어 소문났어. 일본 카레를 먹으러 왔는데 방송 딱 인터뷰를 하면 그 사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제가 일본 유학 시절에 먹어봤던 카레 맛이 그리워서 뭐 그걸 그대로 했습니다. 아니면 형이 뭐 그런 것도 있죠. 터키 뭐 가정식이 요즘 유행을 한다고 하면 아, 터키에 여행을 갔는데 잊지 못할 그 맛을 제가 다시 재현을 해냈습니다. 아니면 뭐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로 뭐 우동집에서 2년을 배웠는데 그때 기술을 내가 뭐 어깨 너머로 전수받아서 왔습니다. 다 이런 식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바둥바둥 거리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하나의 무역이거든. 맞잖아요. 무역이 가장 기본이 우리 물건을 사고 파는 무역인 거예요. 일반 초보자분들이 하는 무역 다 뻔하잖아요. 외국에서 싼 물건 들고 와서 국내 없는 물건 들고 와서 파는 거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위에 있는 무역이 뭐냐면 문화나 컨텐츠를 수입해서 국내 벤치마킹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도 왜 무역의 정의가 재화나 서비스의 흐름, 국가 간의 거래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사전적인 의미를 전부 다 무역 공부하는 애들이 다 그렇게 외워요. 우리도 그 학교에서 가르칠 때 무역의 정의는 무엇인가? 뭐 국가 간의 뭐 재화의 서비스의 상거래 활동. 근데 졸업하고 나면 맨날 재화만 뭐 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내가 굳이 무역업에 관심이 없더라도 일본이든 유럽이든 선진국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산업 후진국이라 하더라도 그 나라 가서도 배울 게 있는 거잖아. 내가 이 나라 가봤더니 우리나라에 앞에 있는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와서 해보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동생분처럼 성공할 수도 있는 거고. 맞죠? 이게 하나의 모두가 자영업을 준비하기 위한 훈련의 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외국물 먹은 사람들이 견문이 넓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면 외국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외국물을 먹은 사람들이 견문이 넓다고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얘기가 틀린 말 하나도 없고 어른들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엄마 아빠가 항상 형한테 뭐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였어요? 공부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역시 공부로 성공하는 게 제일 빨라. 맞잖아요. 저도 그랬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무역이라고 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도 하나의 다 무역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물건 수입해다 팔고 있는 무역을 하고 있지만 일본 갈 때마다 맛집들 매번 다니거든요. 그리고 뭐 중국 갈 때마다 맛있는 음식 맨날 먹으러 다녀요. 다니면서 저는 소문난 데는 안 가요. 아까 전에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라면집 어디가 많이 저는 뭐 유명한 라면집 이런 데 안 갑니다. 현지인들만 알고 있는 그냥 골목에 숨어 있는데 이런 데 다니는 거예요. 다니면서 가만히 앉아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요리를 하고 있고 어떻게 조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재료를 쓰는지 그냥 보는 거예요. 보고 오다 보면 혹시나 내가 나중에 국내에서 그런 걸 식당을 한다는 게 아니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더 큰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무역은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런 컨텐츠를 하나 가지고 오는 것도 하나의 무역이라는 거죠. 자, 또 이렇게 제가 증명 아닌 증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지금 롯데와 신세계라고 하는 유통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롯데나 신세계 하면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백화점 사업이 지금 많이 죽고는 있지만 백화점이 제일 상징성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럼 백화점 식당가 같은 데 가보시면 전국의 유명한 맛집들 디저트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뭐 유럽에서 새로 나온 디저트가 있다. 그럼 서로 어떻게 하던가? 서로 가지고 오려고 싸운단 말이에요. 우리는 일본의 뭐 몽슈슈 도지마루라든지 뭐 크로노 오지상 치즈케이크라든지 유행을 딱 한다 그러면 뭐 로이스 생초콜릿이라든지 서로 가지고 오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이슈된 게 있었죠.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뭐 했냐면 삐에로 쇼핑이라고 하는 걸 런칭 들었죠. 그 컨셉이 어디 컨셉인 줄 아세요? 일본의 그 돈키호테랑 똑같은 컨셉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뭐 CJ에서도 하잖아요.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왓슨지 이런 드러그스토어도 다 일본에서 들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잡화점을 하나 하든 식당을 하나 하든 내가 뭐 커피숍을 하나 하든 하지만 기본 베이스는 그대로 가지고는 있지만 뭔가 내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컨텐츠를 외국에서 가지고 오는 것도 하나의 무역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들어보니까 어때요? 아 진짜 혼자 가까운 건데도 그렇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서 맨날 먹을 줄만 알지 먹고 났는데 인스타그램 사진 찍어서 올릴 줄만 알지 그런 생각을 잘 안 한다니. 그래서 주변에서도 보시면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 뭔가 성공하는 사람들은 관점이 달라요. 물론 저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지. 저도 다니면서 자꾸 이제 그런 연습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이제 일본 다니면서 엊그전에도
뭡니까 동키호테 가가지고 그 초콜릿 맛있다고 사놓잖아요. 그 초콜릿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얘네들이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서 이 많은 매출을 올릴까? 동선은 어떻게 짜여져 있으며 상품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이런 거를 보다 보면 내가 사업하는데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 가서 뭐 맨날 먹고 사진만 찍고 올리지 말고 왜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평생을 이제 자영업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분들이다 보니까 왜 이렇게 돈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이런 컨텐츠에 열광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 아마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자, 박수 한번 치고 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